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 이 몰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보통 아이들이 다 힘들어해. 화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난관이 이 몰이라는 단원인데, 자, 이 몰이라는 단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그냥 잠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 보통 쌀가게에 가서 쌀을 살 때 아저씨 쌀 한 푸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저씨 쌀 1,500개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 그치? 귀싸대기 맞을 거야. 쌀가게 아저씨한테. 자, 보통 단위가 너무 알갱이가 작아서 세기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묶음 단위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몰도 마찬가지로 묶음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자라는 아이가 됐든 분자라는 아이가 됐든 크기 자체가 크니 작니 겁나게 작지.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사용을 해서 한다. 자, 보통 묶음 단위를 쓰는 게 뭐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개수가 겁나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부 반응을 되게 많이 일으켜. 그래서 보통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누구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요? 연필을 가지고 많이 예시를 들지. 자, 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때 낱개로도 팔기는 하지만 어떻게 파니? 보통 타스라는 단위로 연필을 판매를 하지. 연필 한 타스에 몇 자루? 12자루를 가지고 연필 한 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 12자루라는 단위를 가지고 니들한테 물어봐. 보통 24자루가 몇 타스니? 그러면 보통 금방 2자루요. 혹은 36자루가 몇 타스니? 그러면 3타스요.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갑자기 42자루는 몇 타스니? 라고 물어보면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연필 타스를 계산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라는 걸 자꾸 잊어먹게 돼. 무슨 말이냐면 연필 24자루가 몇 타스니? 했을 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12분의 24 해서 2타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36자루가 몇 타스니? 그러면 12분의 36 해서 3타스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잖아. 근데 이 과정을 다 잊어먹고 딱 떨어지는 숫자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니들이 개수에 세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 그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이 몰이라는 것도 뭔진 모르지만 묶음 단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몇 묶음인지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숫자. 연필 한 타스에 12자루였지. 12분의 36 해서 3타스가 나왔다고. 기준이 되는 숫자 분에 내가 몇 자루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 가지고 있는 개수 해주면 나오는 거야. 실제로. 자, 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총 3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기준은 연필 한 타스하고 얘기할 때 개수의 개념이지 똑같아요. 개수의 개념으로 몰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의 개수의 기준이 돼요. 숫자 참 잣같아. 그지?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 숫자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편하게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화학식량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있어요. 이 산소 원자의 화학식량. 대략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번호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거의 화학식량, 원자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8번이니까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야. 여기엔 단위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니? 안 된다고 그랬니? 절대 단위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지만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요. 얘가 16g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몰? 1몰이 있으면 이 새끼가 16g이 된다고 얘기를 해. 자, 따라서 화학식량이 1몰의 무슨 단위가 되는 거야? 기준 단위가 되는 거야. 화학식량분의 실제 질량 해주면 1몰의 공식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다. 22.4분의 부피. 자, 뭔 말이냐면, 부피의 기준, 1몰의 기준 부피가 몇 리터냐면 22.4리터야. 단. 이 경우에는 누구만 해당되는 공식이냐면 기체일 때만 해당이 되는 공식이고요. 자, 너희들도 알고 있다시피 기체라는 새끼들은 어떤 성질이 있니? 압력이 변하거나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성질이 있지, 그치? 그럼 22.4리터가 1몰인데 그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풍선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감소했다고 한들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겠지? 그럼 1몰이라는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변했으면 몰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해서 이 기체라는 아이들은 부피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기준 상태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STP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써놓은 걸 보면서 많이들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을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요, 이 공식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공식이야?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쓰고 시작을 하자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 자, 산소 원자 2몰이 있답니다. 그 새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완전 쉽죠. 자, 몰의 공식이 뭡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개수지, 그치? 그러면 요것만 따로 떼놓고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개수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요. 그러면 개수는 어떤 공식 나옵니까? 크로스 시키면 되겠지, 그치? 1분의 개수는 그냥 바로 쓰면 되겠다. 뭐 곱하기 뭡니까? 몰수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산소 원자의 개수가 6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산화탄소 분자 1몰 이해하고 하면 너무 쉽죠. 3몰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누구 원자의 수? 산소의 원자 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원자 1몰과 분자 1몰을 다르게 취급을 해야 돼. 자, 원자는 각계 단위로 떨어지는 거지만 CO2 분자 3몰이라는 거는 3개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3몰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고로 탄소 원자가 지금 몇 몰이 있습니까? 3몰이 있는 거고요. 분배 법칙이야.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겁니까? 6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산소 원자 6몰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위에 써있는 공식 그대로 개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large N으로 표현합니다. 해주시면 바로 이산화탄소 분자 3몰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자, CO2 기체가 있는데요. CO2 기체가 0.5몰이 있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몇 몰? 0.5몰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기체 0.5몰에 뭐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 쳐보자. 질량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질량 들어가 있는 거 공식을 보세요. 그럼 몰수 공식에서 질량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질량은 뭐 곱하기 뭐가 됩니까? 몰 곱하기 뭐 해주면 돼? 화학식량 해주시면 나오겠죠. 따라서 금방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 똑같이 이산화탄소로 가봅시다. 이산화탄소 11.2리터가 있는데요. 11.2리터가 있는데 이 새끼에 뭐를 물어봤어? 질량을 물어봤어. 자, 부피를 주고 질량을 물어봤네. 뭐를 주고? 부피를 주고 물어본 건 뭐를 물어봤어? 질량을 물어봤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 모두 다 뭡니까? 이퀄이죠, 그치? 따라서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부피는 뭐분해?
화학식량분해 분자량으로 M으로 표현합니다. 화학식량분해 질량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미친 거죠. 왜? 부피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지랄이실까? 자, 뭐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버려?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무슨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질량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질량은 하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질량은 얼마분의 얼마? 22.4분의 그 다음에 화학식량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부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부피가 등장하는 문제에서는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라는 거, 표준 상태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지. 자, 조금 더 가봅시다. 다섯 번째 예시. 자, 암모니아 기체 NH3가 있는데요. 암모니아 기체가요 34g이 있는데요. 이 속에 있는 수소 원자의 수를 물어봤어요 라고 해봅시다. 암모니아 기체 34g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수소의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분자가 있고 여기는 원자가 있잖아. 그러면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지. 뭘로? 자, 암모니아 기체가 있으면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니?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수소의 원자수는 암모니아의 무슨 숫자에다가, 분자의 숫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3을 곱해주면 수소 원자의 개수가 나올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암모니아가 하나 있으면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암모니아가 2개 있으면 수소 원자가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지. 따라서 지금부터 이젠 누구의 분자수를 구하면 돼?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수를 구해주면 돼.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수에다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니?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자수는 여기 개수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게 뭡니까? 질량을 주어졌죠. 따라서 요 공식 요렇게만 가지고 식을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분자수는 하고 만들면 돼. 개수는 뭐 분해? 화학식량분해 뭐 곱하기 뭡니까?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질소의 원자량 14고요. 수소의 원자량 일자리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17분의 질량 몇 g이라고 그랬습니까? 34g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해주시면 이게 누구의 분자수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수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3만 해주면 누구의 원자수가 됩니까? 수소의 원자수가 되겠지. 여기다 곱하기 3 해주시면 수소 원자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동네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이 공식이 아무리 외워져 있어도 꺼내서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놓고 시작을 하자? 써놓고 시작을 하자. 써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꺼내서 쓰는 습관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아서 공식이 쭉쭉쭉쭉 나오게 될 날이 올 거야. 해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 한 가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동네에서 꼭 알아야 하는 공식, 두 번째 공식 뭐냐면, 자, 밀도가 있어요. 자, 밀도의 기본 공식이 뭡니까? 부피분의 뭐 해주면 됩니까? 질량 해주시면 이게 밀도의 기본 공식이죠. 근데 여기 부피 있죠? 여기 질량 있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은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22.4분의 화학식량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겁나게 쉽네. 22.4분의 무슨 양? 화학식량, 분자량, large M으로 표현합니다. 분자량입니다. 하여 밀도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이 22.4라는 숫자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무슨 상태여야 되는 거냐? 기체 상태, 그리고 무슨 상태? 표준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22.4가 들어간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그리고 무슨 상태일 때? 표준 상태일 때 22.4분의 분자량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밀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조금만 더 보자. 자, 그렇다면 밀도와 분자량의 관계를 좀 볼 건데, 자, 밀도는 22.4분의 분자량이잖아. 근데 분모가 뭐니? 픽스돼 있지, 그치? 그러면 밀도와 분자량은 뭐하는 관계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례하는 사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단, 조건이 있어요. 밀도하고 분자량이 비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꼭 0도씨 일기압일 필요는 없어. 뭐가
온도와 압력이 뭐한 상황이기만 하면 돼요? 일정한 상황이기만 하면 되겠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1몰의 부피도 일정할 거 아니야. 따라서 요 22.4라는 숫자 자체가 표준 상태일 땐 22.4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몇 몰의 부피? 1몰의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22.4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1몰의 부피가 바뀌어. 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1몰의 부피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밀도와 분자량이 뭐 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리니? 비례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체의 부피는 뭔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체의 부피를 한번 바꿔볼 건데, 자,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한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가지고 내가 크기를 바꿔주고 싶은 거지. 자, 풍선을 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부피를 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윗집에다 뭐 하는 새끼 써주면 되겠니? 비례하는 새끼 써주면 되고, 아랫집에다 뭐 하는 새끼 써주면 되겠어요? 반비례하는 새끼 써주면 되겠지. 자, 풍선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올려주면 됩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풍선의 벽을 마구마구 때리겠지. 그러니까 풍선이 커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은 뭐 해주면 돼요? 내려주면 부피가 커지게 돼 있어. 압력을 내려줬다는 얘기는 밖에서 때리는 힘을 작게 해줬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풍선이 커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압력에 반비례하는 게 부피고요. 온도에 비례하는 게 부피야.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중딩 때 다 배웁니다. 안 배웠다고 우기면 안 돼. 근데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뭐냐면 이 풍선을 크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너희들이 맨날 쓰는 방법. 뭐하니? 불죠, 그치? 불면 풍선이 커져. 어떻게 하는 거야? 불었다라는 건 이 속에다가 공기의 입자를 더 밀어 넣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풍선의 부피를 바꿔주려면 압력을 바꿔줘도 되고 온도를 바꿔줘도 되고 몰수를 바꿔줘도 되는 거야. 요 N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입자수, 몰수가 됩니다. 입자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몰수가 증가하겠죠. 하여 이 공식을 약간 바꿔요. 양변에다 뭐를 곱합니까? 압력을 곱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PV가 뭐다? NT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화투까지 예습을 한번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선행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비례라는 걸 빼버리고 라지 R, 기체 상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PV NRT 공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화원이기 때문에 그냥 PV NT 공식으로 가는데, 이때 조심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N이 의미하는 거, N은 입자수가 되고요. 우리가 의미하는 입자의 숫자는 뭐하고 비례하게 돼 있습니까? 몰수하고 비례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라지 T가 의미하는 건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다. 자, 이 이론대로라면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되니? 압력이 일정할 때 2배가 돼야 되겠지. 근데 2도에서 4도 됐다고 해서 기체의 부피가 2배 되면 큰일 나. 생각을 해봐. 이 교실이 있어. 지금 추워. 겨울이야. 근데 히터를 틀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가 2도였는데 히터를 틀었더니 20도가 됐어요. 그럼 온도가 몇 배가 됐니? 10배가 됐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도 몇 배가 돼야 돼? 10배가 돼야 돼. 근데 이 교실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론대로라면 교실이 터져야 되겠지. 기체의 부피가 10배가 됐는데, 풍선의 크기가 10배가 됐는데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무슨 온도를 얘기한 거야? 섭씨 온도를 얘기한 거고요. 절대 온도라는 건 영하 273도씨를 갖다가 0켈빈 온도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절대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스몰 t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무슨 온도가 된다? 절대 온도가 됩니다. 하여 이 세 가지 공식만 가지면 이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뭐 할 수가 있다? 풀 수가 있다. 이 동네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한테 풍선이, 통이 3개의 통이 있습니다. 몇 개의 통이 있어요? 3개의 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압이 A라는 곳에는 헬륨이 들어있고요. B라는 곳에는 산소가 들어있고요. C라는 곳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수소가 들어있다고 쳐볼게요. 자, A, B, C의 기압이 얘는 1기압, 얘는 3기압, 얘는 몇 기압으로 할까? 2기압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기압이 다 다릅니다. 기압이 다 다른데
부피는 모두 다 2리터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의 뭐를 물어봐요?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몰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다 쳐보자. 어찌됐든 간에 뭘 물어보든지 간에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V, NT 공식 써놓고 생각하세요. PV가 NT랑 비례한대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온도랑 비례한대요. 근데 이 조건이 같은 공간에 있는 풍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칠게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새끼 쌩까도 되겠지. 가운데 부피잖아. 아니 비례잖아. 그쵸? 이퀄이 아니라 쌩까시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모두 다 일정하니까 이 부피도 뭐 해도 되는 값이 되는 거니 쌩까도 되는 상수가 되겠지. 그 압력과 몰수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압력과 몰수가 뭐 하는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로 압력을 곧 뭐라고 생각하면 돼? 몰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헬륨이 있고요.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수소가 있는데 이 새끼들의 압력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2니까 몰수가 1몰, 얘가 몇 몰? 3몰, 얘가 몇 몰이 있는 거라 쳐? 2몰이 있는 거라고 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헬륨의 분자가 1몰, 산소 분자가 3몰, 수소 분자가 2몰이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밀도를 물어봤어요. 섣불리 이 공식 들어다가 쓰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밀도는 분자량이랑 비례하네. 그럼 이 분자량이 하고 나오니까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분자량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헬륨의 분자량 2번이니까 분자량이 얼마? 4. 산소의 분자량 원자량이 16이니까 2개 있어서 얼마 나오겠습니까? 32 나오겠죠. 수소는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이 새끼의 분자량 얼마가 나오니? 2가 나오죠. 근데 몰수가 1몰, 3몰, 2몰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음?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분자량이 4짜리가 1몰이 있으니까 이 새끼 몇 그램 있는 거야? 4g 있는 거고요. 이 새끼는 몇 그램 있는 겁니까? 32에다가 3 곱하면 96g이 있다. 그 다음에 수소는 몇 g이 있다? 4g이 있다라고 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부피는 모두 다 몇 리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리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밀도 기본 공식 쓰시면 됩니다.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다 일정하니까 뭐에 비례하는 사이가 돼버리니? 질량에 비례하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이 새끼들의 밀도의 비는 4대 96대 얼마라고 해주면 돼? 4라고 해주면 돼. AC의 밀도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항상 뭐를 써놓고 생각을 하자.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하시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필요한 공식을 꺼내서 뭐하자? 사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애지간하면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